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일면에 그 기사, 톱 기사라고 그러죠.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이죠. 이재용 3년만 족쇄 채우면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라고 중국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한 3년만 가둬두면 한국 정부가 중국이 한국을 IT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좀 글쎄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좀 한국 정부가 이재용 씨를 좀 감옥에 오래 가둬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씨가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최순실 씨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30년이 넘게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 사회를 좀 유심히 관찰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같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법원에서 너무 사람을 쉽게 잡아가두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요. 글쎄요, 제가 본 미국 영화는 거의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잡으면 일단 수갑 채워서 집어넣었다가 그 이튿날 보석금 내고 다 풀려나더라고요, 보면. 글쎄요, 제가 영화를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그런 영화만 봐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일단 잡혀 들어가도 거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흉악범이 아닌 경우엔 거의 불구속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또 다른 문화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특히 독일의 경우엔 거의 불구속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컴퓨터 화면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시 신문으로 돌아와서요. 글쎄요, 영장을 발부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분에게는 조금 이해가 없는 말인 것 같지만 헌법 27조 4항을 보면 유죄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럼 잡아가두면 안 되죠. 잡아가둘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조항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의 기본 취지는 사람을 잡아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 글쎄요, 이재용 씨가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었을까요? 그만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망갈까요? 증거인멸,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글쎄요,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을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너무나 사람을 쉽게 잡아가둡니다. 또 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까요? 모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번에 감옥에 여러 번이 갔습니다. 잡혀 들어갔어요. 학점을 잘못 줬다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줬다는 거죠. 수업에 참석 안 했는데 줬다는 거죠. 글쎄, 그것을 사람을 잡아가둘 만한 주의일까요? 대학 교수님이 도주할까요?
대학 교수님이 증거를 인멸할까요? 이미 뭐 학점 다 줬는데, 다 알고 있는데 증거를 인멸할까요? 지금 누구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있었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알 사람입니다. 여자고요. 글쎄요. 그 스포츠 선수가 그 대학에 입학할 때는 학교에 학칙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 출석하고 학점을 받았을까요? 근데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아마 그 스포츠 선수에게 학점을 준 교수님이 여러 분 계셨을 텐데요. 뭐 대학교 4학년 때까지면 상당히 많은 그 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할 텐데 지금 속으로 내가 감옥에 갈까 봐 마음 졸이는 교수님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글쎄요. 이율배반이라고 그럴까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속수사해라 저 사람. 구속수사인데 무조건 뭐 하면 그렇게 구속수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시민단체 사람도 있고요. 법조인도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요. 정치인도 그렇게 말을 막 합니다. 구속수사하라. 글쎄 수사하고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인권이나 이런 그 세미나 같은 데 나오면 또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구속을 잘한다.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어떤 사항이 생기면 구속하라고, 구속수사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정서나 또 생각에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사태를 보고 여러 사람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는 장면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때 글쎄요, 쾌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통쾌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참 저 사람 구속 잘 됐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이 계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검찰과 특검과 사람을 그렇게 또 쉽게 구속하는 장면을 보고 쾌감을 느끼거나 어떤 보상 심리를 느끼거나 참 구속을 잘 시켰다라고 박수를 쳤다라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사람을 구속한 것은 주체는 검찰이나 특검이나 법원의 판사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속하라고 등을 떠밀는 것은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 검찰, 그 특검, 그리고 그 언론이 여러분들 편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은 사건에 연루될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죄가 있던 죄가 없던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 연루되었을 때 검찰과 특검과 법원과 언론이 여러분들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후회스럽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저를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신 분이 많습니다. 하소연이 뭐냐면
내가 이런 그 곤란한 처지에 빠지니까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검찰이 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앞서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매우 기계적이고 뭐 그냥 그 이 법조문 가지고 너무나 그 이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의 그 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더라. 인권? 나 인권 지금 굉장히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근데 언론에 찾아왔는데 언론에서는 이거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런다. 도대체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요, 이번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구속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나 좀 심하게 표현해서 박수를 쳤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구속의 원칙이 아닙니다. 불구속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속될 때 아, 저 사람은 구속돼서는 안 되고 죄가 유죄가 확정된 뒤에 구속돼야 된다라고 외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죠. 그때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를 끝내고 이제 그 판사가 자기 방에 가서 이 사람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 피의자를 어디다 가두느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구치소에 가둡니다. 물론 24시간 안에 결정이 되겠지만 구치소에 가두는구나.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형사소송법 71조 2항에 보면 구인 후의 유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 구치소 또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 그 기간 동안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검사한다고 그러대요. 여기서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잔인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 하면 모 여성 장관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그 여성 장관의 얼굴 밑에 신체의 어떤 부위를 무슨 부위를 가리키면서 검사 받아 라고 하는 커다란 자막을 넣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성 장관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쾌감을 느꼈겠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 여자분입니다. 최근에 구속됐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여성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때도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신체 검사 받았다 이런 얘기.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 받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면요,
이 법은 잘못 만드는 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는 천지차이입니다. 이 법은 잘못 만드는 법이에요. 너무나 사람의 이 인권을 너무나 쉽게 유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만들었을까요? 또 국회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런 이 조항을 법을 만드는데 그대로 넘어갔을까요? 기사를 안 쓰고. 또 법원에 가면 법원 출입 기자들도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형사 피해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구치소로 가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법원 출입 기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또 하나, 변호사들이요. 변호사들도 자기가 피의자를 변론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피의자들을.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구치소로 들어가서 인권 모욕을 당하는 부분을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뭐 그 변호사들 이력서 보면 좋은 말은 다 써있대요. 인권 변호사 막 이런 얘기. 그 인권 변호사 다 어디 갔나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해야 하고 국회 출입기자도 해야 하고 법원 출입기자도 해야 하고 검사도 해야 하고 판사도 해야 합니다. 다시 그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조항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위헌이라고 우리가 소를 짓게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은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보다도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은 인권의식이 더 없어요. 그들은 기득권자고요. 그리고 이 형사 피의자들, 이거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조항 가지고 위헌 신청하면 아마 기각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라졌어요. 국회의원, 기자, 검사, 판사보다 일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훨씬 높은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죠. 5월 9일 날. 많은 후보들이 아주 좋은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덩치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들 말합니다. 용어가 살벌해요. 적폐를 청산하겠다. 또 세탁기를 돌리겠다. 글쎄요. 아마 그분들은 적폐 청산하기 전에 사람 가둬놓고 적폐 청산하거나 아니면 세탁기 돌리기 전에 사람을 가둬놓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는 한 열 몇 분 되시는 것 같은데 모두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폐지하겠다. 어떤 경우든 불구속으로 원칙으로 하겠다. 어떤 경우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엔 흉악범이 아닌 뒤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구치소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신체 검사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약 아닐까요? 그것이 문명 국가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살벌해요. 공약이. 청산하겠다, 일소하겠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요. 국회의원, 정치인, 기자, 검사, 변호사, 판사보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의 도덕심, 윤리의식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도층, 소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기자, 검사, 판사 모두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구석구석 그러한 인권을 유린한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커다란 공약도 좋아요.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분 당연히 커다란 공약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 한 2번 받고 이민 갔더라고요. 도대체 정내미가 떨어져서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실제로 이민 간 사람들 많아요. 수사받고. 이제 우리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인권의식도 많이 발전됐어요. 이제 이런 그 사소한 부분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모두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어차피 제 이 제목은 미디어 해설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씨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번 최순실 사태 때 검찰과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인권 유린 사태가 있었어요. 없다고는 여러분 말하기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인권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어요. 최순실 씨 오케이 죄가 있으니까 밉다고 했겠죠. 하지만 죄가 아무리 커도 지켜야 할 인권은 지켜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라고 보도를 함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인권 침해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언론입니다. 이번 최순실 씨 사태에서 검찰과 특검이 인권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은 언론사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도한다고요? 아닐 겁니다. 위선일 겁니다. 그 유수의 언론사에는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한 엘리트 기자, 엘리트 PD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인권 얘기를 안 하죠? 왜 사람을 잡아가두는 데만 신경을 썼죠? 우리 그 일반 그 국민들이 정말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반성해야 될 점 많습니다. 다시 신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지용 씨의 구속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디어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갑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겠죠. 우리나라 제일 부자도 너무나 쉽게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속되는데 언론이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언론을 믿죠? 법조인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언론이라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 인권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가 인권이 유린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도해야 해요.
그것이 올바른 언론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너무나 제 개인적인 그 주관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혹시 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에 누가 사람이 구속될 때 참 저 사람 구속 잘 됐다. 누구 즉각 구속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에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